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끝내주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다들 수도권에 와서 살고 싶어 하시잖아요. 근데 왜 그러시죠? 수도권이 살기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러시죠. 살기 좋은 건 살기 좋다는 거 그게 도대체 뭘까? 그리고 수도권도 서울도 있고 경기도도 있고 도시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들이 혼재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어디가 가장 살기 좋을까? 이걸 과학적으로 연구하신 분이 계세요. 정성훈 한국지역경영원 원장님 그리고 대구가톨릭대 교수님이신데요. 오늘 모셔서 그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연구는 한승원 한국지역경영원 전문위원님하고 같이 진행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연구를 굉장히 깊이 있게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이 연구 이름이 보니까 지속가능한 도시 순위 연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지속가능한 도시라는 개념부터 조금 설명을 해주시고 그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전국 어디서나 이제 살고 싶은 이제 도시의 요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지표와 평가 체계가 현재 잘 구축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지역경영원은 이제 사단법인 비영리 법인인데요. 우리 그 한국지역경영원에서 어떻게 하면 이거는 합리적 기준을 도출하고 도시의 현재와 발전 방향을 이해하면서 체계적인 어떤 평가 방법론을 구축할 수 있을까 그런 지표에서 연구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이제 인구 소멸, 지역 소멸, 균형 발전에 대한 이슈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자체에 대한 평가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습니다. 물론 뭐 공공기관이나 이제 정부기관에서 하고 있지만 좀 객관화해서 민간 싱크탱크에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지속 가능한 도시라고 그러면은 보통 우리 살기 좋다고 그러면 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도시도 있고 네. 일자리 많은 데도 있고 뭐 집이 되게 좋은 데도 있을 거고 네. 환경이 좋은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지속 가능성 개념은 보통 뭐 경제, 환경, 사회 이런 걸 균형적으로 다 갖춘 도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설명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분류를 해서요. 대분류를 하고 그 대분류 안에서 또 중분류를 하고 중분류에서 또 세 분류를 통해서 각각의 지표를 이제 구축하는 건데요. 사실 이제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이미 지금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한 400개 도시를 평가하고 있고 일본도 한 민간 단체인 한 도시전략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2018년부터 꾸준히 그거를 평가하고 있고 그거를 정부기관에 이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제 그런 민간 단체를 제가 아직 찾지 못했고요. 그래서 민간 단체에서는 우리가 좀 처음 시도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지속 가능한 살기 좋은 도시라는 거는 이제 대분류로 본다라면은 인구가 사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구가 되게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경제 및 고용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지속 가능하려면 또 교육이 빠질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또 건강한 도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건강 및 의료.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안전한 도시. 이렇게 대분류를 통해서 이제 분류를 해서 이제 차근차근 세 분류 통해서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하나씩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5가지 대분류를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럼 처음에 인구 말씀하셨는데 인구와 관련되어서 괜찮은 도시들? 그러니까 이번에는 대상을 수도권 도시들만 하신 거죠? 사실은 이제 228개 시군구별로 다 해서 분석을 하려고 했는데 현재는 이제 그거는 다음 달에 사실은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발표할 예정이고요. 우선적으로 서울과 경기 52개 시군구 지자체별로 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52위까지 다 순위가 나와 있는데요. 오늘 방송에서는 10위까지만 상위 10위까지만 발표를 하고요. 또 하위를 발표하면 또 기분 나빠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자료만 갖고 있고 오늘 방송은 이제 10위까지만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성장 도시라고 한다라면 이제 성장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인구라는 부분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 인구 소멸이 되면은 이제 도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인구라는 게 있을 수 있고요. 세 분류로는 총인구가 있는데 그 총인구의 순위를 좀 10위까지 매겨보니까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수원시가 120만 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용인시, 고양시, 화성시, 성남시, 부천시
이런 순서대로 갔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체 인구가 줄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송파구만 10위 안에 들어갔고요. 대부분이 이제 경기도 위주로 공장이나 어떤 기업들이 많은 그런 주변으로 해서 상위를 랭크했습니다. 예. 성장 도시라고 하시니까 성장 도시는 어쨌든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도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건가요? 총 인구만 갖고는 이제 성장 도시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중요시 여기는 게 인구 성장률. 인구가 계속 늘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이 부분도 이제 성장률도 보시면 알겠지만 과천, 경기도 과천이 가장 많이 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남시, 그 다음에 화성시, 이게 다 보면 하남시나 화성시나 계속해서 신도시가 개발하는 지역, 과천시도 이제 최근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했는데 그런 지역 위주로 해서 이제 인구가 성장하고 있다. 여기도 이제 대부분이 다 경기도가 해당되고요. 유일하게 10위 안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강동구만 이제 10위 안에 들어가 있다. 또 하나는 이제 성장이 중요한 거는 출생률이죠. 네, 그렇죠. 많이 태어나야 되는데 출생률. 네, 출생률이 어디가 높은가라고 봤더니 우리가 이제 서울로 가면은 경제 활동이 일어나면서 저출산이 더 심화된다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수도권도 연천군이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평택시, 과천시, 화성시, 김포시, 시흥시, 양평군, 안양시, 여주시, 양주시 수준으로 이제 10위 안에 들었고요. 서울은 아쉽게도 이제 출생이 오히려 이제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성장하려면은 이제 저도 예전에 이제 베트남 같은 도시, 베트남 나라를 여행 가다 보면은 9천만 인구 중에서 평균 연령이 20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20대가 돼야지 이게 성장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평균 연령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은 도시가 어딘가라고 분석을 해봤더니 화성이 38세입니다. 근데 사실은 38세도 그렇게 낮은 나이가 아닌데 그렇죠. 우리나라가 하도 고령화되다 보니까 38세가 이제 1위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산, 시흥 이런 순서대로 해서 여기도 이제 주로 경기도 위주로 이제 평균 연령이 낮고 서울은 고령화로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세 분류를 이제 지표를 알아봤고요. 이러한 지표를 통해서 그렇다면 성장 도시가 어딘가라는 어떤 전체적인 총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전문 용어인데 Z 스코어라 해가지고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갖고 지수화를 만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1등부터 10등까지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걸 합계를 해서 점수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려면은 이제 지수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수화를 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성장 도시는 전체 토탈로 봤을 때는 1위가 화성시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2위가 평택, 3위가 용인, 4위가 과천, 5위가 하남, 6위가 수원, 7위가 고양, 8위가 시흥, 9위가 김포, 남양주가 10위. 이렇게 해서 수도권에서 성장 도시는 이렇게 10위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서울이 빠져 있다라는 게 상당히 아쉽다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인구 고령화하고 출생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서울이 들어갈 수가 없겠네요. 네, 서울은 이제 다른 부분이 이제 좀 많이 들어가고요. 이 인구 부분은 사실은 이제 서울은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지만 성장한다라는 게 인구로만 성장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토탈로 하게 되면은 또 이제 서울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수도권에서는 화성시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화성에 이제 동탄이 있고. 그리고 딱 느낌이 오네요. 화성이 또 공장이 많고 기업들도 많고 젊은 사람들도 많고요. 38세가 가장 젊다는 것도 조금 우리 고령화 많이 됐다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네요. 그쵸. 베트남 20대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 거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고용하고 경제적인 측면도 말씀해 주셨는데. 뭐 성장하려면 인구도 중요하지만 경제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경제에서 제가 이제 지표로 뽑은 부분이 어떤 거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초단체단체에서 뽑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재정 자립도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상용직 비중입니다. 우리가 상용직이라고 한다면 1년 이상의 계약직을 우리가 상용직이라고 하고 1년 미만은 이제 상용직이라고 이제 얘기하지 않죠. 그럼 좀 안정적인 직장이 얼마나 있냐 이렇게 그게 이제 경제 상황을 볼 수 있고요. 개인별로는 이제 고용률, 그 지자체의 고용률이 얼마나 좋으냐, 그다음에 실업률이 또 낮아야 되고요.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1인당 소득이죠. 소득이 네, 높아야 네.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5가지 세부 지표를 통해서 경제 활력 도시를 분석을 했습니다. 네. 뭐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제가 빨리빨리 말씀을 드리면 일단 재정 자립도는 일반 회계의 세입에서 지방세와 세의 수입을 비율을 뜻하는 건데요. 네. 가장 높게 나온 부분이 역시 화성이 이제 세입이 많다 보니까 네. 화성이 1위를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남구, 네, 강남구. 서울의 강남구. 네, 역시 돈이 많죠. 네. 그 다음에 성남시도 분당이 있기 때문에 돈이 많다. 그래서 잘 사는 동네가 재정 자립도가 지표상에 높게 나왔고요. 네. 뭐 3위부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상용직 비중이 나왔는데 상용직 비중 가장 높은 단체는 이제 그 하남시. 네, 하남시? 네, 하남시가 88.2%. 굉장히 의외인데요. 네, 이거는. 거기가 아주 상용직 비중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안정적인 일자리가 많다. 네, 이 자료는 이제 통계청에서 받은 자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2위와 3위는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 역시 잘 사는 동네가 상용직 비중이 높게 나왔다. 그다음에 고용률을 보면은 고용률이 가장 높은 도시는 아까 이제 인구에도 나왔지만 화성시, 네, 화성시가 가장 높게 나왔고, 그다음에 이천시, 평택시가 2, 3위 순위로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실업률을 들 수가 있는데요. 네, 실업률이 이제 가장 낮으면 좋지 않습니까? 네, 여기 또 가평군입니다. 가평군이 1.2%로 가장 낮고, 그래요? 네, 연천군이 1.4%. 가평이나 네. 연천은 경제활동 인구가 적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혹시? 그러니까 맞아요. 어르신들이 그럴 수도 있죠. 많으시면은.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실업률이 낮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좋은 도시는 또 아니죠. 아닌데 또 높다고 해서 좋은 도시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실업률이라는 거는 어떤 이제 참고사항으로 볼 수가 있는 그런 지표이지만 그래도 또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주민 입장에 생각해 보면 가평이나 연천에 가면 일자리를 구하려면 구할 수도 있겠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떻게 얘기하면 또 거주를 잘 안 하려고 하니까 네네. 사실 가면은 먹고 살 거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그렇군요. 있는 거죠, 네네네. 사실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이제 개인별 1인당 소득인데요. 1인당 소득 순위가 가장 높은 곳은 어디겠습니까? 서울이겠죠. 네, 서울의 용산구. 네, 용산구. 네, 네. 이게 이제 6,200만 원, 6,200만 원이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서초구가 6천만 원, 그다음 세 번째로는 강남구가 5,880만 원 이런 수준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거주자 기준입니까? 아니면은 거기서 취업하신 분들 거주자 기준. 거주자 기준이요? 네, 거주자 기준입니다. 네. 어쨌든 거기에 또 주거 형편이 좋고 이 집값이 비싸고 이러다 보니까 또 소득이 높은 분들이 더 이 거주하시고 소득 자료는 이제 이럴 수 KCB라고요. 신용평가 네네네. 자료를 통해서 인용해서 저희가 얻은 자료입니다. 화성시는 소득은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는가요? 아닙니다. 화성도 10위 안에 들어갑니다. 화성도, 역시 화성시도. 네.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용인, 과천 잘 살지 않습니까? 그나마 네네네. 다 들어와 있죠. 그다음에 양천구, 송파구, 양천구 목동이니까 들어와 있죠. 송파구에 잠실이고요. 또 성동구, 우리 성동구 요즘 뜨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하남시, 성수동 뭐 다 하남시가 성동구. 또 미사리 쪽으로 가면서 또 많이 이제 발전을 하다 보니까 네. 그쪽에 이제 젊은 세대들이 많이 이주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하남시도 많이 이제 10위 안에 들어왔다라고 네, 말씀드릴 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제 활력 도시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디가 1등을 했느냐? 인구에 이어서 화성시가 또 1등을 했습니다. 성장도 많이 하고 경제 활력도 높다. 근데 사실 이제 여기서 이제 고백할 건 뭐가 있냐면은 이 5개의 지표 중에서 어떤 지표는 좀 중요하고 어떤 지표는 중요하지 않은 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이거를 가중치를 좀 줘서 웨이트를 줘가지고 이거 종합적으로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오늘 발표에서는 이거를 가중치를 안 두고 그냥 n분의 1로 해서 평균으로 해서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성시가 1등을 하게 된 거죠. 만약에 소득을 좀 가중치를 더 많이 줬다라면 뭐 강남이나 용산이 들어올 확률도 있었던 거고 사실은 그래서 이 가중치 부분은 사실 좀 보완을 해서 만약에 전국 단위로 분석을 했을 때는 가중치를 좀 웨이트를 줘가지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 순위를 볼 때는 이게 네. 소득하고 고용하고 고용 안정성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똑같이 중요하다고 보고한 겁니다. 왜냐하면 또 근데 가중치를 두다 가중치 자체도 또 인위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가치관이 개입되죠. 그러니까 상당히 가중치를 두는 것도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주식 가치를 평가할 때도 여러 가지 변수가 들어가면 에러가 발생됩니다. 밸류에이션 할 때.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속 가능한 도시를 평가할 때 이 세부 지표도 많은데 여기다가 가중치까지 부여하게 되면 꼬이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중치 부분을 뺐고 향후에 이런 부분은 좀 더 계량적으로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가중치를 집어넣을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영역들도 있죠. 경제 활력 이외에. 교육 도시 되게 중요한 거죠. 지속가능 교육인데요. 교육. 그러니까 교육에는 사실은 이제 평가를 할 때 인프라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교육 인프라. 그래서 제가 분석한 세 분류는 유치원 학급당 학생 수,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교원 1인당 학생 수 5가지 지표를 분석을 했습니다. 유치원, 초등부,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1인당. 이거는 양적인 부분인 거죠, 인프라. 사실 그래서 교육 이제 질적으로 얼마나 이게 좋냐라고 평가를 하려면은 사실은 이거는 어떤 데이터로 분석하기보다는 서베이, 설문지를 통해서 사실은 만족도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오늘 발표에서는 교육 인프라, 양적 부분만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질적 부분은 좀 빠져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유치원 학급당 학생 수가 가장 좋은 데가 가장 적은 가평군입니다. 0.8. 학생 수가 적을수록 좋은 거죠. 그렇죠. 적을수록 좋은 거죠. 교육이 양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다음에 질적으로도 봤을 때도 학생 수가 적은 게 좋죠. 사실. 근데 만족도 같은 부분은 좀 빠져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양평군, 동두천시, 이게 연천군, 여주시, 광명시, 과천시, 안성시, 이천시, 서울시, 강북구. 서울시는 강북구만 유일하게 유치원 학급당 학생 수가 적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연천군이 1등이고요. 그다음에 가평군, 포천 이런 순서대로 나와 있다. 다음에 이제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중학교 부분 학급당 학생 수 가장 적은 지역은 서울이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서울이 중구가 가장 적고요. 연천군이 두 번째로 들어가고 종로구가 서울이 3위가 서울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용산구, 성동구, 뭐 도봉구, 서대문구, 관악구 다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생각하면은 서울 인구가 고령화가 되고 있고요. 출생률이 낮다 보니까 태어나는 인구가 적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적게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가장 적은 데가 연천군이 한 15명 정도 되고요. 서울시 용산구가 18명 정도 되면서 서울과 경기도가 혼재돼서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용산구도 18명밖에 안 돼요? 거기도 이제 사실은 고령화가 많이 돼 있고 사실은 출생률이 적기 때문에 우리나라 서울시 인구가 출생률이 적고 그게 이제 한 20년 전부터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이게 반응이 나온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분석을 했는데요.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가장 적은 데가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이렇게 나와 있고 서울이 서초구, 금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은평구, 광명시, 여주시 이렇게 12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를 이제 종합해서 어디가 교육도시로서 가장 1등이냐라고 이제 분석을 했는데 뭐 눈치 빠르신 이제 시청자분은 알 수 있겠지만 연천군이 많이 1위를 차지했고요. 가평군이 2위, 양평군이 3위, 여주시가 4위, 포천이 5위, 동두천이 6위, 서울이 중구가 7위, 용산구 8위, 금천구 9위, 관악구 10위 이렇게 차지했습니다. 교육 인프라가 어쨌든 학생에 비해서 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거죠? 네, 1인당 이제 학생 수를 얘기한 이제 교수당 이제 그 학급당 학생 수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어느 정도냐라고 이제 보는 거고 사실은 그래서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베이를 통해서 만족도 조사를 좀 해야 됩니다. 질적으로 이제 그 부분이 좀 빠져 있고 그 부분을 분석하기엔 상당히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비용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좀 분석 못했고 그래서 교육은 이제 이 정도로만 이제 지금 순위가 나와 있다. 팩트 정도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만약에 이게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게 그 지역이 소멸 단계에 이르거나 이런 거라면 이제 오히려 또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학생 입장에서 자기 학교가 없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아까 성장 도시랑 맞물려서 좀 비교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연천이 그래서 출생률과 인구 성장이 높냐라는 거를 같이 비교를 하게 된다면 상관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상관관계 분석도 필요합니다. 정확히 하려면. 근데 이제 오늘은 이 방송에서는 팩트 위주로만 말씀드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네. 아까 건강하고 의료도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죠. 네. 뭐 지속 가능한 성장하려면 이 건강하고 의료가 되게 중요하죠, 사실은요. 그래서 건강 그 지표로는 자살률과 인구 1000명당 의사수, 미충족 의료율, 인구 1000명당 병상수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빨리 말씀을 드리면 가장 자살률이 낮은 기초단체는 과천, 역시 과천이. 그다음에 하남, 의왕 이런 순서대로 가고요. 그다음에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가 이제 많은 게 좋겠죠. 네. 많은 종사 수가 많은 거는 기초단체 종로구. 이건 이제 병원이 주로 서울에 좀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서울 위주로 전부 다 10개, 성남시만 유일하게 경기도. 성남에 이제 분당에 병원이 3개 있죠. 네. 서울대병원, 재생병원, 차병원. 그러다 보니까 성남시가 들어가 있는 거죠. 대형 병원이 많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미충족 의료율, 이제 이거는 이제 치과를 제외한 본인이 이제 병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했던 사람의 어떤 그 숫자를 퍼센테이지를 얘기하는 건데 동대문구가 1.5%로 가장 낮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양천구가 1.8%, 낮으면 좋은 거죠. 그다음에 이 마포구, 서초구 이렇게 서울 위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인구 1000명당 병상수 이게 많은 게 좋은 거죠. 높은 거는 이제 종로구가 있고요. 동두천시 그다음에 이제 여주시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건강 및 의료가 가장 안정적으로 좋았던 부분은 이제 서울시 종로구가 1등을 했고요. 영등포 2위, 강남구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건강 의료에서는 서울이 그래도 그러니까 뭐 병원이 많으니까 의료기관이 많으니까 맞아요. 그런 맞습니다. 거겠네요. 근데 아까 그래도 인상적이었던 건 자살률이 과천시가 굉장히 낮다는 거는 과천시가 사실은 환경이 좋아요. 살기가 좋고 그래서 과천시가 전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 뭐 이렇게 1위를 많이 과거에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꼭 많이 성장하는 도시고 경제가 활력이 있다고 해서 자살률이 낮은 건 아니고 또 그건 또 다른 얘기죠. 그렇군요. 아까 마지막으로 그 안전 영역도 말씀하셨는데 안전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안전에는 이제 지역 안전 등급을 매겼는데요. 이거는 2022년 기준으로 6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안전하면 이제 교통사고, 그다음에 화재, 그다음에 범죄, 그다음에 생활안전, 자살, 그다음에 감염병 이런 것들이 이제 안전에 들어가는데요. 이거는 이제 사실은 행정안전부 자료를 좀 참고해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했는데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요. 1등급일수록 좋은 겁니다. 5등급일수록 안 좋은 건데 이렇게 해서 보여주면은 되게 뭐가 1등이냐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Z 스코어를 통해서 지수화를 해서 이거를 이제 점수화해서 이제 매겨봤더니 의왕시가 이제 1위를 차지했고요. 아까 이제 아까 사이 좋았죠. 과천이 2위, 하남시가 3위. 하남시와 안양시가 공동 3위,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화성시, 양천구, 서초구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5가지 대분류 우리가 한 거 성장도시, 경제활력도시, 교육도시, 건강도시, 안전도시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제 총평이죠. 어디가 1등을 했느냐라고 보니까 종로구. 서울시 종로구가 1등을 했고요. 아까 뭐 이제 경기도에서 1등한 부분이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역시 이제 이거를 지수화해서 좀 분석을 하다 보니까 종로구, 그다음에 2등이 영등포구, 3등이 서초구, 4등이 강남구, 그다음에 5등이 송파구. 그다음에 이제 과천시, 하남시, 용인시, 화성시, 연천군. 경기도가 밀리게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보니까 아까 이제 소득, 1인당 소득이라든가 경제 부분이 이제 서울이 강하고요. 그다음에 건강, 의료 및 안전이 서울이 점수가 높게 나오다 보니까 아까 인구나 교육은 이제 경기도가 높게 나왔지만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경제, 건강, 안전에서 서울이 높게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걸 보니까 이 전체 순위도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뭐 하위권은 얘기를 안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발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이제 방송에서 처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고 해가지고 이제 10위 좋은 것만 발표를 했고요. 다음 달쯤에는 이제 좀 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관관계 분석도 하면서 데이터 가중치도 좀 주면서 변수도 좀 더 추가를 해서 한 달 뒤에는 이제 좀 더 재밌게 좀 분석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그냥 연구하시는데도 의미가 있지만 실제 뭐 시장 군수
같은 분들이 네. 실제 그 지역을 운영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지표도 될 수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이 균형 발전이 되게 심각하고요. 지금 특단의 대책이 정부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저희 기관에서 이런 평가라도 해가지고 지자체에 좀 경쟁을 붙여서 좀 이제 인지를 시키는 거죠. 인지를 네네. 시켜서 좀 더 균형 발전에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좀 잘 활용이 돼서요, 저는. 네. 그 도시에, 각 도시에서 네. 자기 도시의 좀 어려운 점들, 예를 네. 들면 뭐 성장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자살률은 높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 예. 도시의 경우에 자살률을 어떻게 치유해서 균형 있게 잘 살게 네. 만들지 이런 고민을 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아주 예리하게 네, 지적을 하셨는데요. 네, 그 부분을 차츰 이제 연구를 좀 분석을 해서 뭐 반기마다 뭐 연간 매번 정기적으로 네. 이런 부분을 발표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 수도권에 한해서 네. 지속 가능한 도시, 네. 지속 가능한 도시 순위를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뜻깊은 연구가 앞으로 실제 행정하는데 좀 많이 네. 도움이 되도록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계획도 있으시죠? 네,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체계화 해가지고 좀 시스템화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성훈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지역경영원의 정성훈 원장님하고요. 수도권에서 어디가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인지 지속가능 도시 순위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